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데 강행을 하겠다는 거고 27일에 그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건데 이 제주도가 좀 걱정입니다. 가장 먼저 가깝잖아요. 일본이랑.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여셔가지고 방류를 막겠다 그랬는데 이게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죠. 예. 일본 정부는 네. 괜찮다 그러면서 강행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예. 우리가 보고 있으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모든 힘을 모아서 막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험한 거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요? 그 독일의 그 해양연구소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예.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예. 200일 뒤에 제주도로 온대요. 아, 200일. 예. 예. 그 다음에 또 140일 뒤에는 제주도를 거쳐서 또 동해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소송이 일본이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예. 그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그 정치적인 연대 행동들을 더 중심에서 할 거고요. 예. 그래도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하면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본 법정에도 갈 거고요. 예. 한국 법정에도 일본 정부를 고소를 할 거고요. 또 우리 국제해양재판소나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법원으로 따지면 가서 또 법을 따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작전을 짜야 되겠지만 네.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일본 정부는 아니, 다른 원전도 방류한다.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른 원전이 아니라 후쿠시마잖아요. 쓰나미로 그 붕괴되고 예. 이거 녹아내렸던 예. 사고가 났던 원전이기 때문에 예. 대형 사고가 났던 옛날에 체르노비일이나 쓰리마일하고 네. 그동안 정상 가동됐던 원전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것은 물타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지금 외교가 사실상 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이걸 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양국 관계라는 게 네. 서로에게 공통의 위험이 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예. 또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같이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만들어 나가는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웃 간에는 서로 싸울 일도 있고 협력할 일도 있는 건데 이걸 풀어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오히려 이런 그 방사능 수의 바다 방출이라는 네. 이런 악재를 놓고 서로 좀 심각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서 양국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든가 출입국을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리의 의지를 네. 관철시키려면 다음 단계의 카드도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근데 카드를 막상 본격적으로 꺼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 현재는 우리 국제사회가 예. 그 방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것을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주고요. 예. 그 다음 만에 강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송이든 여러 가지 대응을 하면서 그 다음 카드를 검토해서 뽑아야죠. 이게 일본 주변국의 이해 당사자들을 보면은 중국도 이제 당연히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공조나 협력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네, 중국 정부도 이미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부는 예. 정말 자기네들끼리 그 자료를 들이밀고 이런 면에서는 네. 어떤 이 과학적인 그 서로의 논리라든지 예. 아니 또 국가 간에는 막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는 국가 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공식적인 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피해 당사자고 예. 또 저희들은 일본 내의 지자체나 국민들 또 중국의 지자체나 국민들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저희들은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날것으로 강력하게 표출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실 한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도 나름대로는 네. 노력을 하고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서 이것도 뭐 어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정말 이렇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력을 쏟아서 국제적인 협력을 얻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일본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그 열성에 비해서는 과연 충분히 한 건가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추적을 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요, 이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신생아를 뭐 20만 원에 입양하겠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파장이 컸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이 지사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제주도다 뭐 여기를 떠나가지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가족이나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네. 우리 미혼모가 네. 물론 출산에 대한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워낙 당황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 또 네. 애기 아빠 남자친구가 제대로 책임 있는 모습도 안 보여주니까 네. 완전히 그냥 혼자 남겨진 막막함 또 애를 키우려는 거에 대해서 온갖 걱정이 드니까 충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우선 이 산모를 비난하기 전에 예.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 미혼모들의 그 어려운 예. 사정도 이해를 해주고 함께 키운다. 예. 이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자, 2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